한때는 모든 인간이 비범한 통찰력을 갖고 환생이라는 과정을 물질적 실체만큼이나 분명하게 인식하던 때가 있었다. 그 시절의 사람들은 초감각적 세계와 바로 연결되는 생활을 했으므로 우주적 환경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점차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환생이라는 개념은 확고한 지식에서 단지 신앙이나 믿음의 차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물질적, 사회적, 영적으로 지구의 심각한 변화는 본질적으로 명왕성과 관계가 깊은데 이 행성이 전갈자에 의해 가장 큰 자유를 얻을 때마다 그 변화는 극에 달한다. 전 세계의 점성가들은 이미 현재의 명왕성, 전갈자 시대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무서운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각의 대변동, 경제적 붕괴, 핵전쟁, 놀라운 기술 혁신, 범지구적인 의식의 변형은 오래된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성학은 우주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산법의 기본 뼈대로 그 안에서 환생이 진행된다. 세상이 우주적 전개의 상호작용을 받아 변화를 일으키고 재생하듯이 인간도 같은 원리에 따라 환생한다. 오늘은 윤회와 전생의 비밀을 담은 책 환생이란 무엇인가 내용 중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는 명왕성의 힘이 세계적 지각 대변동에서 그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다가올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는 인간의 지배력에 대해 명왕성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명왕성은 지구의 활동에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영향력은 이미 확립된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나온 이후 점성가들은 현재의 명왕성, 전갈자의 시기는 명왕성이 그 환생의 능력을 가장 거칠게 펼칠 시기라고 보았다. 영국의 점성가이며 예언자인 존 훈버는 명왕성, 전갈자의 성인은 지구가 평등하게 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모든 편견과 불공평은 사라져야 한다. 변화는 아름다운 방식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구가 변하지 않은 채 명왕성 전갈자 시대로 점점 가까이 간다면 상황은 더 위협적일 것이다. 점성가 리즈 그린은 명왕성의 영향력에 대해서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명왕성은 공포와 파괴, 지진과 화산, 전쟁, 전염병, 그리고 홍수의 장소를 지배한다. 핵탄두의 제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악명 높은 방사합성 물질인 플루토늄도 분명히 명왕성과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명왕성은 환생, 영적 통찰력의 개발, 퇴화된 천리안 기관인 뇌의 송과선을 지배하며 송과선의 소생과 진화를 담당한다. 명왕성의 행위는 진보를 위한 환생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명왕성이 전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핵무기의 시대에 명왕성이 수호하는 길이 전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것은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많은 것이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왕성의 환생 능력이 최대한 작용하여 인류의 의식을 끌어올려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기술 고문인 조셉 마이어스는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용모 변화는 한 생 동안 노화에 따른 변화보다 크지 않다고 말한다. 마이어스는 자신이 19세기 유토피아 소설 작가인 에드워드 벨라미라고 확신했다. 그는 심지어 소설을 썼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하면서 결핵을 앓아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 가장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마이어스와 벨라미는 실제로 매우 닮았다. 영국의 신비주의자 클래리스 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항상 전체적인 에너지의 충전이 존재한다. 이것이 내면의 존재이며 새로운 모습 속에 들어가 그것을 유지시킨다. 자연적 진보의 사다리는 점진적이며 조금씩 변화한다. 모습이나 정신적 능력은 갑자기 급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생하는 영혼은 설사 인종이 바뀐다 해도 전생의 모습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환생 연구가들은 피험자와 그가 전생의 자신이었다고 주장한
인물 사이에 신체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브라질의 대농장주의 딸인 시나 올리비에로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시나 그리고 시나의 환생이라고 주장한 마르타 로렌스. 이 둘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용모와 필체가 비슷한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시나는 1917년 10월 28세의 나이에 결핵으로 죽었다. 그녀는 임종 순간에 친구인 이다 로렌스에게 내 딸로 태어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마르타 로렌스가 태어났으며 2살 반이 되자 시나의 삶에 대하여 유창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에드가 케이시도 차차 환생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얼마 안 있어 그는 예수가 29번의 전생을 가진 대가라는 것을 보았다. 케이시는 21년간 2500명의 전생을 읽어주었다. 케이시는 아카식 기록과 개인의 무의식적 마음을 참조하면서 여러 생에 걸친 개인의 역사를 읽어냈다. 전생 읽기에서 현재의 결함은 전생의 행위 탓이라는 카르마 패턴도 알아냈다. 한 번은 귀머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의 호소에 대해 다시는 귀를 닫지 마시오. 그리고 척추 결핵을 앓는 이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을 괴롭힌 영혼이 이제는 스스로 당하는 것이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전생을 읽으면서 케이시는 부모와 아이의 카르마라고 말하곤 했다. 케이시는 유전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 대하여 즉시 부인했다. 내 가족 중에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유전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물려받았소. 가족은 영혼이 흘러들어오는 강에 불과하오. 케이시에 의하면 16세기의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자들은 현대에 스페인에 집단적으로 환생하여 과거에 행한 학살과 수탈에 대한 응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아즈텍인과 잉카인들에게 행한 잔인성을 스페인 내전 때 스스로에게 퍼부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틀란티스의 파괴에 참여한 사람들이 현재 지구에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 케이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틀란티스를 점령했던 영혼이 지금 지구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그들이 그 당시에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할 만큼 지구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적이 있다면 오늘날 인류의 역사에 그와 비슷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무의식적으로 말한다. 이것은 환생에 관한 강력한 증거로서 이같이 드문 재능을 제노글롯이라고 부른다. 제노글롯이는 잠재의식의 기억이 극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여준다. 전생을 연구했던 이안 스티븐슨 박사에 의하면 인도의 중서부에 사는 여성 우타라 후다는 갑자기 성격이 바뀌더니 평소에 쓰던 마라티어 대신 19세기 벵갈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32살 때 가족들은 벵갈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녀와 손짓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연구가들은 우타라가 유전이나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갑자기 벵갈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연구가들은 샤라다의 진술을 토대로 어떤 족보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실린 이름들은 샤라다의 언급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샤라다가 언급한 친척들 사이에 작성된 1827년판 재산 계약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녀가 이안 스티븐 박사에게 제시한 많은 증거는 그것이 전생의 기억임을 보여준다. 가장 특이한 사례는 금발머리에 푸른색 눈을 가진 11살짜리 소년의 경우였는데 그 아이는 11분 동안 중국의 사투리로 떠들었다. 캘리포니아 대학 동양학과의 중국인 교수는 이것을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 소년이 고대 중국의 금지된 종교의 경전을 암송했다고 말했다. 이안 쿠리에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환생의 실증적 증거에 관해 강의하는 교수인데 1979년에 병을 얻고 말았다. 그는 고통스런 증상을 덜어보려는 희망에서 정신과 의사이자 전생치료사인 조엘 휘튼 박사를 찾아갔다. 쿠리에는 매주 최면 치료를 받으면서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로부터 17세기 수녀까지 총 7번의 전생을 기억해냈다. 그러다 1000년 전에 중앙아메리카에 살았던 승려이자 천문학자의 삶을 기억해냈는데
쿠리에는 이 승려가 독신의 서약대로 살지 못했고 결국은 원수를 찔러 죽였다고 말했다. 최면적 트랜스 상태를 통하여 전생을 알게 된 쿠리에는 신체의 병이 점점 경감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우울하고 독재적이며 금욕적인 성격의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접촉한 4번의 삶에서 쿠리에의 아내인 마가렛이 자주 등장했지만 전부 결혼 상대자는 아니었다. 다른 친지와 친구들도 등장했으며 과거로의 퇴행을 통해 쿠리에는 자신이 앓는 병의 원인이 몇 세기 동안 억압된 죄의식에 있음을 믿게 되었다. 또한 그는 업보의 무서움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이 1000년 전에 칼로 사람을 죽인 이후 다음 생에 미 대륙의 인디언으로 태어나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칼로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장소나 사람을 생전 처음 보았는데도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데자뷰 현상은 모든 인생의 체험이 처음이 아니며 전생에서 온 잠재적 기억이 일어나는 것임을 암시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영웅이었던 조지 패튼 장군은 자신의 전생이 있었음을 확신했다. 그것은 전시의 프랑스 랑글의 마을에서 겪은 데자뷰 체험 때문이다. 패튼이 프랑스에서 사령관직을 맡았을 때 프랑스인 연락 장교가 그에게 로마의 유적을 보여주기로 했다. 패튼은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패튼은 전에 그 장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운전병에게 유적지의 길을 일러주었다. 그는 전생에 시저의 군대와 싸운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번 무사로서 살았었다고 주장했다. 일상의 체험을 살펴보면 데자뷰에 관한 에피소드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인 셸리는 영국에서 친구들과 전에 가본 적이 없는 마을을 걸어가다가 친구에게 저 언덕 너머 풍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언덕의 꼭대기에 이르자 정말 그가 묘사한 것과 똑같은 모양의 풍차가 보였다. 자신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자 셸리는 감격에 겨워 사색이 되다시피 했다. 환생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죽음조차도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끝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카르마의 결과에 의해 빚어진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는 모두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결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와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환생이란 우리 각자가 수많은 생을 거쳐 자아실현으로 가는 즐거운 행진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체험을 갈망하게 만들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개인의 운명은 가족, 민족, 세계 등 집단적 운명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융화한다.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다.